네, 안녕하세요. 이도혁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속초 노학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53평이라는 건축 면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가 완료되어졌고요. 약 4개월이라는 공사 기간을 거쳐서 완공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축 공사비 2억 8,100만 원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계약이 되어졌고요. 현재 이 정도 규모의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주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말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낫겠죠? 네, 앞에 인트로 짧게 끊겠습니다. 예,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임성재입니다. 오늘은 속초에 완공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외관을 보시면 저희가 지었던 사천의 주택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보시면 가로 길이가 평수에 비해서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집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건축 면적으로 치면 한 50평 내외, 공사 면적까지 내외 주택인데, 가로 길이로 보면 거의 14, 15m 정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 집이 훨씬 더 커 보이죠. 5, 60평대 집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부 면적, 옆면적은 그렇게까지 되진 않습니다. 이 집의 특징으로 보면 가로로 길게 배치되어 있는 포치, 그다음에 그 위에 발코니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검정색 징크랑 그리고 세라믹 사이딩을 사용을 해서 모던한 색상을 표현하고자 했고, 이제 데크도 마찬가지로 보통 목재가 아니고 그 그레이 계열의 석재를 사용함으로써 톤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시죠. 보시면 석재인데 보통의 석재들보다 일단 판도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음새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데크를 목재로 하는 것보다는 석재로 하는 게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집에 어울리게끔 목재든 석재든 선택을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석재가 목재보다는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기에는 훨씬 수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포인트로 쓰는 이제 강판에도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보시면 색상이 상당히 짙습니다. 거의 검정에 가까운데요. 검정에 가까운 색깔을 위아래로 포인트로 두고 하부 마감까지도, 이 부분까지도 검정으로 석재로 마감을 하면서 조금 더 관리하기 쉽게 표현을 했고, 내부는 우드로 마감을 해서 조금 따뜻하게 보기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층의 일부랑 1층 현관 주위로 세라믹 사이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이제 기능적인 역할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집의 인면을 고려한, 그 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한 색감과 재료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택의 외장재는 칼라 강판, 그리고 세라믹 사이딩, 그다음에 석재, 그다음에 스타코플렉스, 이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양옆이나 배면 같은 경우에 기단부에 이제 파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전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런 네 가지 정도의 재료를 썼다 보면 되는데, 보통 주택 전면에서 봤을 때 외장재를 3가지 이상 잘 쓰진 않습니다. 근데 이 주택은 한 4가지 정도 되죠. 그럼에도 크게 현란하고 복잡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톤이 일정하게 형성이 되고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속초 노학동에 있는 주택에 나와 있는데요. 건축주님께서는 원래 서울에 살고 계셔서 이쪽 주택을 지금은 완전 이주를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펜션처럼 쓰시고, 노후에는 이주하실 생각으로 지금 이쪽 주택을 건설하셨고, 세컨하우스 치고는 큰 면적을 되게 자랑합니다. 1층 면적만 27평으로서 들어오는 현관의 입구부터 상당히 넓은 주택인데요. 세컨하우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크고 풀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관 들어오면서 있는 삼연동도어가 디자인이 요새 들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금색 테두리나 여러 가지 인테리어적 요소들도 다 포함한 이 삼연동 도어가 열릴 때, 닫힐 때 이 우아한 모습들이
건축주님들한테 인테리어적 요소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열릴 때도 개방감이 굉장히 크네요.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는 바로 거실인데요. 지금은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거실에 아무것도 놓여져 있지 않지만 이 거실 창호 한번 보시겠어요? 거실 창호에서 저쪽 설악산을 보는 울산바위, 뭐 여러 봉들, 산 등성들이 이쪽 내부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상당히 힐링이 많이 되고, 건축주님께서 이 땅을 구매하신 이유도 바로 저 설악산, 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신 거여서 서울, 바쁜 서울 생활에서도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짓고자 이 주택을 건설을 하셨고, 또한 이 사모님께서 폐 쪽의 건강이 조금 안 좋으세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힐링뿐만 아니라 실제 마지막에 이주를 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끔 여기 밑에 건설할 때 스테고랩이라고 노란색 필름이 있습니다. 노란색 필름으로 이 집 밑에를 모두가 다 이렇게 랩핑을 해놨기 때문에 기초 때부터 랩핑을 해놔서 라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모든 제품군들이 방사능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평가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마저도 친환경 제품을 써서 최대한 그런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줄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주님께서는 아직까지 여기 용도를 대가족 단위의 펜션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주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주방이 거실보다 더 넓은 면적이고, 주방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당연히 폐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대형 덕트와 이제 인덕션을 사용하셔서 최대한 미세먼지를 적게 나오게 설계를 해놨고요. 건축주님 지금 자택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셔서 이 덕트도 디자인 덕트가 아니라 흡입력이 굉장히 강한 덕트로 준비해서 디자인은 올드하고 클래식하지만 성능은 굉장히 강력한 제품을 골랐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은 건축주님들의 그 니즈랑 건축주님들의 건강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드리는 거지, 무조건 예쁘게만, 무조건 디자인적 요소만 따져서 한다는 거는 보여주기 위해서만 건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건축주님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된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집은 굉장히 특이하게 주방에서 이 전면부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이 주방과 식탁에 놓여질 자리 앞에 다용도실이 있어서 이쪽에서 온실을 쓰셔도 괜찮고, 이쪽에 세탁 장비를 쓰시더라도 빨래를 말리거나 출입이 드나지거나 할 때도 충분히 유틸리티 룸으로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다용도실이 주방 옆에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주방 바로 옆에도 이렇게 다용도실 개념의 이 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집과 다용도실이 단 하나 다른 점은 바로 이 후문이 없죠. 다른 집은 이 다용도실 뒤에 후문이 있어서 뭐 뒷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쉽지만, 이 집은 다용도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다용도실이 2개를 건설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다용도실은 충분히 1층의 베란다로서의 역할도 겸한다는 점, 1층은 27평으로서 방 하나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창고, 계절 창고를 마련을 해놨고요. 이 자투리 공간이죠. 자투리 공간에 계절 창고를 마련을 해놨고, 바로 이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한 화장실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새 스타일에 맞게끔 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라두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하셔도 불편한 점은 없어 보이고요. 계단 밑 하부 창고, 이 계단 밑에 하부 창고도 이렇게 청소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렇게 높게 건설을 해놔서 키가 제가 190 정도가 되는데도 이렇게 드다니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실의 공간이 크게 형성이 되면 이 계절 창고나 여러 가지 물건을 잡동사니를 나올 수 있는 곳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도 지금처럼 이렇게 잡동사니를 막 넣어 두시더라도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닫고 나오면은 수납 공간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좋다. 자, 여기 안방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속초인데, 속초 저녁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도 건축주님께서는 런닝 하나 입고 주무셨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난방, 바닥 난방은 하셨지만 런닝 입고 주무셨을 정도로 우리 속된 말로 우풍이라고 하죠. 외풍이라든지 바람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는 않았고 따뜻하게 잘 잤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저도 목조주택의 자부심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안방은 다른 집보다 이렇게 커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붙박이장을 설치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인데요. 붙박이장을 설치하지 않으시지만 여기에 굉장히 큰 드레스룸을 이쪽에 바로 안방 옆에 배치를 하셨고, 화장실은 뭐 바로 안방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방 화장실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1층 면적을 정말 데드 스페이스 없이 준비를 했다는 점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여기 창호마다 이렇게 옆에 디테일이죠. 창호 옆에 전부 다 이런 목재를 둬서 좀 더 고급스러움을 택했고요. 창호 내부까지도 검정색으로 랩핑을 해서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창호도 건축주님께서 저와 정말 대화를 많이 하셨는데, 안방 창호도 이렇게 과감하게 낮고 크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낮게 크게 설치할 수 있느냐, 바로 삼중 유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낮고 크게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건축주님께서는 이렇게 올드하고 클래식한 것들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이 제품을 상당히 선호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지금은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건축주님께서는 이런 짙은 색상으로 선호를 하셔서 옛날부터 많이 쓰던 계단재로 마련을 했다는 점 특장점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2층 공간에 올라왔는데요. 2층 공간은 심플합니다. 저희가 2층 공간을 구성할 때 그렇지 뭐 나누거나 많이 넣거나 하지 않고 정말로 꼭 필요한 실만 저희가 배정을 해서 이 공간을 좀 줄일 수 있게, 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컴팩트하게 구성을 합니다. 2층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일단은 계단실에 올라오게 되면은 올라오자마자 화장실이라고 그러죠. 딱 기본형입니다. 2층에도 많이 안 들이셔도 돼요. 기본형 화장실, 기본적인 변기, 세면기, 그리고 욕실까지. 많은 분들이 2층에 욕조를 놓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욕조의 효용성보다는 이렇게 샤워부스의 효용성이 좀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층에 욕조를 놓더라도 2층의 샤워부스로 해서 조금 편의성을 줄 수 있게 하는 형식이고, 자, 이 화장실에 대한 부분, 특히 방은 따뜻한데 화장실이 좀 춥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보면 탈이죠. 찬 성분의 마감재와 방통, 방수 두께가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배선을 깔긴 하지만은 보시면은 지금 약간 미지근한 느낌, 그러니까 물을 건조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은 나지만 여기에 뭐 펄펄 끓거나 따뜻한 느낌은 솔직히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까셔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정말로 더 춥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환풍기 자체에 온풍기 역할이 겸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5, 60만 원 정도 하는데 차라리 그걸 더 설치하셔가지고 이 난방을 얻어가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기에 더 많이 배관을 깐다 해서요 더 따뜻해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배관을 뭐 꼼꼼히 깔아달라 하시는데, 깔아도 좀 춥다, 방보다는,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단실을 넘어오게 되면요, 자그마한 한 3평에서 4평 정도 되는 공간에 가족실이라 부르죠. 이 공간에 테이블, 한 2인용 테이블과 가벼운 TV나 아니면 테이블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놨고요. 이 앞쪽으로는 발코니라고 합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좀 커요. 이 정도 공간이면요 충분히 빨래 널거나 아니면 티테이블을 놓고 활동하기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 구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일 티테이블 같은 거 놓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1.5평에서 2평 정도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 집 같은 경우에 이제 난조난간에 이렇게 손스침을 따로 제작을 해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보통 성인 남자의 가슴팍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 안 한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요. 이건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1.5m 이상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창문마다 몰딩을 한 번 더 저희가 대놨어요. 보통은 몰딩을 되지 않고 이 벽지가 마감 끝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마감선, 벽지의 마감선이 잘 가려지면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들죠. 다만 나무로 이제 몰딩을 대다 보니까 좀 짙어요, 색상이.
이제 몰딩을 대고 그 바깥쪽에다가 이제 오일스텐 같은 오일 종류를 발라서 마감하는 방식이어서 좀 짙은데 내가 만약에 고동색 같은 짙은 색이 좀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판 같은 걸로 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검은색으로.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집의 창문은 전창 다 3중 시스템 창호. 네. 이중 창호 못 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창 다 3중 시스템 창호가 기본 적용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면에 네, 창 하나, 창 두 개. 이 보통 저희가 많이 두 개를 넣는 이유가요. 이렇게 두 개를 열어놔야지만이 맞통풍이 되면서 환기가 돼요. 많은 분들이 방에 한 면만 놔둬도 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방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는 두 개가 있어야지만이 환기가 되지 절대 하나만 놓는다 해서 환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만일 좀 환기나 여름에 좀 시원하게 지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서 가셔야 돼요. 자, 이 방도 마찬가지예요. 네, 양쪽에 창문을 두어서 네, 일단 환기가 될 수 있게. 기본 메인 창은 살짝 크게 만듭니다. 네, 살짝 크게 만들고요. 보통 조망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픽스창이 하나 가고요. 이렇게 열리는 창 하나. 그러면은 충분한 환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불을 켜지 않더라도 낮에는 항상 밝은 느낌으로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층은요, 솔직히 굉장히 심플해요. 예, 많은 분들이 2층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 얼마나 뭐 컴팩트하거나 아니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데 2층은 공용 공간이 아닌 프라이버시한 공간,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공간, 방과 기본적인 가족실과 발코니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이제 2층에 생활하는 곳이 방이 한 개나 두 개 정도 된다 하시면 이번 주택처럼 이렇게 화장실 별도로 꼭 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30평형, 40평형 주택들에서 이 공간, 나머지 방으로 많이 공간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2층 화장실을 없애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2층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럼 불편해요. 네, 1층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기본적인 30평형이라 하더라도 화장실은 두 개를 구성해야 되고요. 만일 2층에 화장실을 구성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1층에 안방 화장실과 공용 화장실 두 개를 놓으셔야지만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두 분만 사신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는 사용하고요. 특히 손님이 온다고 하면요. 공용과 또 프라이빗한 화장실은 거의 필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보면 포인트 벽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왜 안 될까요? 왜냐면은 이 포인트 벽지라는 건요, 이 집의 한 면을 전체적으로 색상을 바꾸거나 뭔가 붙인다는 뜻인데요. 이 한 3.5평에서 4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서는 포인트 벽지를 잘못 넣게 되면 오히려 좁아 보여요. 답답해 보여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장이나 침대나 책상 같은 건데 원목 가구류가 들어오게 될 텐데 이 원목의 색상이 굉장히 진합니다. 네, 이 진하다는 뜻은 포인트를 넣지 않아도 가구만으로도 충분히 이 공간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 벽지든 뭐 타일이든 벽돌이든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기본 강마루, 기본 실크 벽지, 그리고 LED 조명, 그리고 3중 시스템 창호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속초주택의 완공 촬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이 속초, 요즘에 속초 양양 쪽이 정말 많은 문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 찍으면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보여드리고 또한 속초나 양양에 집을 지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을 기반으로 내 공간을 어떻게 짜면 되고 어떻게 구성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포인트를 많이 집어드렸으니까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